통신 장비가 무엇인지 잘 보겠습니다. 또 그냥 상식으로만 개념만 이해하세요. 외우려고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동 통신 장비는 크게 여러 번 익히게 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해 중심의 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래 갑니다. 이동 통신 장비 기술 개발할 때는 이해를 하셔야지 기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이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처음 봐도 그 분야를 몰라도 그냥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냥 다양한 지식을 익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동통신 장비는 크게 사용자 단말기,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폰, 기지국 중계기, 우리 집 앞에도 모텔인데 거기 기지국이 딱 세요. 거기도 기지국, 중계기, 교환기 이런 나는 얘도 무선 랜, 블루투스, IoT 모듈, 그다음 무전기, 라우터, 유성통신 장비, 다양한 무선 통신 관련 모듈이 있습니다. 이들은 음성과 데이터,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합니다. 5G, 4G, LTE, 3G 기술 세대별로 장비의 핵심 기술이 발전했는데요. 단말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것들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치. 기지국은 사용자 단말기와 통신하면서 전파를 송수신해줍니다.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 이렇게 해서 3G, 5G 지금 5G인데요. 4G 이렇게 있습니다. 중계기 기술의 발달 때문에 중계기 기지국과 단말기 사이에 전파가 잘 안 통하는 지하 터널 등에 설치되어서 신호를 보강한다. 신호를 중폭해 주거나 이런 거겠죠. 교환기, 통화 연결 및 데이터 경로를 제어한다. 핵심 장비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하는데 교환기. 얘는 전화국에 하면 교환원이 여보세요 탁탁탁 연결해.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어디다가 정보를 전달할지 데이터 경로를 제어를 하죠. 통화 연결. 얘가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죠. 무선 랜 장비는 와이파이 공유기, 라우터, 무선 랜 카드가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은 블루투스, 스피커.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기술로 해가지고 케이블 이런 키보드에서 이것도 블루투스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스피커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연동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가장 가까운 통신을 하는 게 블루투스인데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신호거리가 좀 짧아요. IoT 통신, 다양한 센서와 통신하는 IoT 모듈, 사물 인터넷 할 때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데요. 전문 통신 장비, 무전기, 이렇게 해서 워키토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조주파를 묶어서 신호거리를 엄청 늘릴 수 있는데 제가 A사례에다에서도 묶어 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이렇게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에너지를 가진 전력에 이렇게 서로 틀린 애들을 묶어서 인력작용만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데요. 같은 전파로도 이렇게 묶어서 쏠 수도 있어요. 전선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왔다 갔다 한다. 같은 구리선으로도 되는데요. 대중소 이렇게 4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통신선을 만드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건 이런 전기선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무선 전파를 쏠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지만 같은 전파를 인력적 연문에서 멀리 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그렇게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10개 이렇게 그렇게 각각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고요. 같은 전파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 2, 3, 4, 5 이렇게 1, 2, 3 그래서 쭉 보내게 인력적 부딪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통신 장비, 무전기, 워키토키, 차량 전화, 이송 통신 장비, 모델 및 와이파이 모듈, 블루투스 모듈, 스마트 모듈, 어댑터 등이 있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은 블루투스라고 그랬죠. NFC, 무선 랜 장비는 와이파이 공유기, 라우터, 무선 랜 카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 통신 장비 이런 것이 있고 1세대가 아날로그 음성 통화, 음성 위주로 이렇게 통화했었고요. 2세대
1G, 2G 이래요. 그냥 2G 디지털 방식 CDMA, GSM 음성 및 초기 데이터를 전송했다. 3세대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3G 이렇게 되는데 3G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글로 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고속 데이터 동영상 좀 촌스럽나? 이걸 잘하면 참 좋은데 동영상 서비스 WCDMA, ASPA 이렇게 4세대는 4G라 그러는데 그냥 4G 이렇게 돼. LTE YMX 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 강화. 요새는 5G인데 이게 6G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5G는 5G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G. 숫자 5. 초고속 초저 지원 대용량 통신을 위한 기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이동통신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집안은 유선전화에서 갖고 다니면서 통신한다. 이렇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지국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기지국을 제가 이렇게 드론을 띄우거나 이런 식으로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기주 자동차나 오토바이에다 실어 갖고 하거나 또 원하는 사람 집에 또는 사용자 집에 이렇게 소형 기지국을 넣자. 그렇게 해갖고 네트워크를 확장해가지고 그걸로 이동통신이나 방송통신 이렇게 워키토키를 제공한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5대 이렇게 10대 띄워가지고 여기다가 동영상 10,000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방송국에서 하루에 50개 틀어주면 방송국이잖아요. 그럼 100개의 방송국도 될 수 있다. 이게 틀어줄 것을 미리 그 뒷날 며칠 후에 틀어줄 것을 드론이 올라가서 이게 틀어준다입니다. 한 대 들어갈 거를 뭐 4대 5대 들어가지고 한 대 떨어질 거 생각해서 즉시 다른 신호가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을 대신할 수 있다. 값싸게. 되게 이러고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연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통신을 이동 스마트폰 호환되게 가지고 통신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보내면 되죠. 24시간 로테이션으로 그 다음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저장 장치에다가 달아가지고 여기서 10,000개를 거기서 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통신을 할 때는 거기서 이렇게 유선 인터넷망 기반에서 나오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통신을 이렇게 뒷받침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어차피 전 세계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망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선 인터넷망과 연결을 하는 방식. 유선 인터넷망 기반에서 모뎀이나 어떤 와이파이 같은데 제가 무선 송수신 장치, 이게서 워키토키처럼 무선 송수신 장치 안에 이제 스마트폰이 100대가 있을 수도 있고 50대가 있으니까 50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송수신해서 회사별로 틀리잖아요.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BP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P 같은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BP 보안, 이게 긴급 구조신을 보낼 때 이 BP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낸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국에서도 가능한데요. KT가 요새 전화국 신호가 2줄이잖아요. 그거를 보강해서 하나의 선으로 다시 인터넷으로 2선으로 해서 한 선은 2선으로 두꺼운 놈을 해가지고 한 선은 이렇게 유선 그걸로 2선으로 두꺼운 걸 해가지고 하나는 방송하고 하나는 인터넷하고 이렇게 2선을 보내도 돼요. 그래서 신호가 좀 선이 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선에다가 이렇게 한 선을 더 붙여가지고 총 2개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놈을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갖고 그걸 이제 방송도 제공하고 인터넷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 같은 거는 신호선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케이블 EC, 피복 EC 얇은 놈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추가해서 아니면 중간 두꺼운 놈 이렇게 두께가 틀린 놈을 중간 두께 이렇게 더 얇은 두께에서 이렇게 대중소를 갖고 넣어주든지 두께가 틀린 놈들을 통신선으로 넣어주는 기술인데요. 2개짜리, 3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4개짜리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분할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동영상 한개를 100개, 1000개를 정해서 분할해 처리하거나 각각의 신호선을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기동통신 뭐 다른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스마트폰에 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파는 뭐 이렇게 동영상을 송수신, 이 전파는 문자 송수신, 이 전파는 이렇게 인터넷 이런 전파를 방송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고요. KT 거 송수신, SKT 거 송수신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송수신하거나 또는 자체 전파로 다른 스마트폰에다가 통신 요금 내지 않고 바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에 전화할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 워키토키에 전화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 모뎀 이런 데도 그렇고 모뎀 와이파이 또는 TV에도 유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TV에도 그래서 유선 전화에도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제 기술인데요.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신호선이 처리만 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선이 현재 유선도 모뎀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축 케이블 인터넷망에 회사별로 틀린 걸 꽂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컴퓨터에 직접 꽂는 식으로 하거나 셋톱박스나 TV에 하나의 케이블 TV 하나 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꽂을 수 있게 하면 제 기술입니다. 안에 이제 기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대중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지만 한 기판이지만 기판이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저 기판이 여러 개여서 사실상 여러 대인 신호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셋톱박스에다가 이렇게 컴퓨터를 미니 컴퓨터가 요새 이만하거든요. 되게 작죠. 그래서 그렇게 셋톱박스에도 통합을 시키거나 미니 컴퓨터가 셋톱박스 역할을 결합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TV에다가 장치를 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스마트폰 TV 같은 데도 이런 키보드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게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음성도 가능하고요. 여기다 저장도 할 수 있고 비싼 거는. 그래서 그 방식의 키보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